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하면서 그 당시에 일단은 한마디 정도를 강조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수업 1, 2, 3 이렇게 3종 세트를 1년 반 동안 구경을 할 거예요. 이번 학기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프로그래밍 전혀 상관없이 초중고 다니고 수능 보고 우리 학교 우리 학부에 입학한 친구들이라 가정하고 스타트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행위고 사람인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집어놓고 이번 주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일단은 2주차 제목은 내가 적는 것이라고 잡아놓고 우리 이야기를 1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그래서 제목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직접 적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장학습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다, 이런 것도 이 친구가 우리한테 반응해 주는 것 같다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적고 엔터키 쳤을 때 이럴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반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거,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 해달라고 해줘 하는 느낌으로 적고 엔터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쩔 때는 우리 목표대로 잘 해줄 거예요. 이 친구가 잘 알아먹고 잘 해줄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유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일종의 선이 존재한다는 거, 선을 넘었을 때는 가차없이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예를 들면 오류 메시지를 내뱉을 수도 있는 친구라는 걸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것에도 뭔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걸 쓸 수 있고 다른 목표일 때는 다른 걸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역시나 살짝 구경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일단 전반부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살짝 실습 같은 느낌으로 간단한 프로그램 여러분이랑 같이 만들어 보면서 집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오세요라고 살짝 건의를 하고, 오늘은 일단 제가 우리 12시 15분까지 수업이잖아요. 그죠? 대충 그 12시 한 10분 정도 내지는 5분 정도에 일단은 오늘은 끝을 내는 걸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경만 일단 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정식으로 오늘 사용만 해봤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단어라 그래서 문장이랑 실행 두 단어를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갖고 들고 왔어요. 자, 우리 수업에서 이런 느낌으로 굵은 글씨로 적어둔 단어들은 우리 수업에서 내지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학문적인 범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두 글자 자체는 여러분 이미 수능 보기 전에 초중고 시절에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이랑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이랑을 조금 구분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해서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수업에서 굵은 글씨로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지금 비록 파이썬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파이썬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도 대부분 상황에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쓰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 전공자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자다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의미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중요한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어떤 단어들은 예를 들면 3주차 수업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글씨로 일반 명사인 것처럼 쓰다가 사실은 이거 이 동네에서 중요하지요 하면서 나중에 굵은 글씨로 둔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단어는 사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오늘 수업도 지금 앞에 카메라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4월 말쯤에 이 영상을 다시 구경하면서 복습을 하게 되겠죠. 그때도 우리 수업 내용 복습을 할 때도 이런 굵은 글씨 단어들에 집중해서 이런 단어들 각각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각각 단어들 사이에 일종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어떤 두 단어들이 연관을 맺고 있는지 등등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깔끔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굵은 글씨로 표현할 예정이고, 저는 최대한 일관적으로 이것들을 동일하게 표현해야 될 내용을 동일하게 적어둘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해두고 자 여러분 그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 둔 아이콘 눌러서 아이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뜨면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하얀 창이 일단 제목이 IDLE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아이들이라고 보통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무슨 의미냐라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두 문자어인 거예요.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냐? 인티그레이티드 막 통합이라는 뜻이죠. 인테그랄 하면 적분인 것처럼. 그래서 디벨롭먼트가 이제 개발인데 여기서 지금 D랑 L 두 글자를 따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저 버튼만 누르면 엔간한 파이썬 프로그램 다 만들 수 있게 미리 다 준비해 둔 거다라 해서 환경이란 표현을 붙이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다라 그래서 통합이라고 말하는 거고 다만 개발에 지금 두 글자를 D랑 L을 지금 가져온 게 조금 요상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파이썬의 디엘로먼트 인바이어먼트라고 이게 무려 공식 설정입니다. 공식 세계관 설정이에요. 뭔가 완전 근본 없어 보이잖아요. 보통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통합 개발 환경 우리가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둔 뭔가를 IDE라고 줄여서 불러요. 여러분 구글 같은 거 검색할 때 예를 들면 파이썬 IDE, 자바 IDE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어요.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안내창은 파이썬 2 시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파이썬 3 3.13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썬 만드신 분들도 아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너무 덕질을 심하게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요 L에다가 러닝을 붙여가지고 디벨롭먼트 앤드 러닝 인바이오먼트 우리는 개발만 할 수 있는 개발자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또는 파이썬이라는 걸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법한 환경이다라는 의미를 살짝 변형을 했습니다. 이제 역 두 문자가 된 거죠. 아무튼 왜 굳이 ID라고 안 하고 아이들이라고 했냐는 살짝 좀 덕심이 깃든 외국 드라마, 그 영국 드라마랑 관련된 조금 덕심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람 이름에서 따라고 보통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뭐 이거는 궁금한 친구들은 검색해 보시거나 그 우리 600명 톡방에 물어보시면 누군가 답해 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요 아이들이란 친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초중고 시절에 썼다면 그 구글 콜앱 내지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1도 안 들어봤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그거 안 쓸 거니까. 걔네들은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좀 더 멋진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우리 수업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파이썬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하면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여러분 그 뭐 다운로드하는 데만 1시간 걸리지 않았잖아요. 다른 애들은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단출한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대신에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러닝을 하기에 적합한 이 개발 도구를 한 학기 동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현장 학습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요 붉은색 꺽쇠 3개가 있고 그 옆에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기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칠 때마다 이 친구가 우리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같이 따라서 진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아직 노트북 준비가 안 됐다라면 눈으로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간단한 거부터 스타트를 할 건데 우리가 뭐 제가 이런 느낌의 현장 학습을 우리 지금 대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봉사활동 할 때도 이거랑 동일한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본인의 의사를 막 표출을 합니다. 본인의 그 어떤 흥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저한테 따진다든가 그래요. 자, 여러분도 그러셔도 괜찮아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구경해보고 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사이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음미를 해보고 우리가 한 학기 과정을 스타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지금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 우리 보통 커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요 파이썬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뭔가를 입력해 주기를 키보드로 치고 마지막 엔터키를 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한테 예를 들면 여기서 숫자 3을 적고 엔터키를 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일단 지금은 이걸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3 하고 적고 엔터키를 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뭔가 반응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3 했더니 우리 앞에 있는 친구도 3이라고 답변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이 친구는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 그대로 우리한테 반사를 해주는 친구인 것 같아 보여요. 또는 이제 우리한테 3이라고 반응을 해줄 수도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5하고 엔터를 치면 과연 이 친구는 우리한테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종의 퀴즈라고 칩시다. 1번, 이 친구는 우리한테 아까 전에도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도 3이라고 답변을 할 것이다. 2번, 아까 전에는 우리가 3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3이라고 반응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5라고 우리가 적고 엔터키를 쳤으니까 아마도 5라고 답변을 할 것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런 거를 대학교 수업 시간에 한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엔터키를 치시면 무려 이 친구는 우리한테 3이 아닌 5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친구는 이번에는 3이 아닌 5라고 답변을 했냐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5하고 적었었고 방금 전에는 우리가 5가 아닌 3이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3이라고 하면 3이라고 할 수 있고 5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하고 11도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수많은 소수들 우리가 제대로 적고 엔터키만 친다면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다른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그냥 숫자들만 적는 게 아니라 3을 적고 그 다음에 Shift-는 해서 더하기를 한 다음에 5를 적고 엔터키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3 한 글자, 11 두 글자, 11이죠. 적고 엔터키를 쳤더니 그 글자들 그대로 반사를 해줬어요. 이번엔 세 글자를 적을 겁니다. 3 더하기 5 세 글자를 적고 엔터를 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친구는 우리한테 3 더하기 5라고 적었으니까 3 더하기 5라고 답변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엔터키를 쳐볼게요. 엔터키를 치면 무려 이 친구는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3 더하기 5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8이라고 얘기를 했냐? 아마 이 친구는 3 더하기 5 세 글자를 보고 아, 나보고 지금 두 수의 덧셈을 해달라는 거구나. 덧셈 결과를 저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 지가 혼자 살 것이지 하면서 혀를 차면서 덧셈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숫자 8이었기 때문에 8 한 글자를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반응을 해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요 파이썬이라는 친구는 단순히 사람이 입력한 거 그대로 반사를 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아, 지금 여기는 지금 그냥 반사가 아니라 나보고 덧셈을 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더하기 기호를 써서 세 글자를 적고 엔터키를 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더하기만 할 수 있냐? 아닙니다. 3 빼기 5도 당연히 가능해요. 3 빼기 5하고 엔터를 치면 뭐 나오겠어요? 엔터 치면 무려 마이너스 2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음수의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알던 수학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덧셈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뺄셈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곱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컴퓨터 동네에서 곱하기 하고 싶다. 예를 들면 3x5 이딴 식으로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hift 8 하면 적을 수 있는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기호 자체는 에스터리스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3 곱하기 5 하고 싶다라면 별표를 치시면 되고 여기는 엔터 치면 당연스럽게도 3, 5, 15니까 15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3 나누기 5를 하고 싶다 할 때 막 예를 들어서 뭐 기억하고 한자에서 막 나누기 기호 찾아가지고 막 그런 짓 안 해도 괜찮아요.
나눗셈을 의미하는 글자는 슬래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5 하면 3 나누기 5 결과 알려줘 같은 느낌이 될 거고, 얘는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하면 무려 이 친구는 우리한테 0.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소수의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도 여기서 이제 격침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진분수잖아요 하면서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0.6 맞죠? 5분의 3은 10분의 6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단순히 반사만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면 이 친구는 소위 사칙 연산을 다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을 다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3 나누기 5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눠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소수점을 찍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숫자까지 판단을 해서 0.6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간한 초등학생들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 수학적인 동네잖아요. 그래서 수학 잘한다? 여기까지는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파이썬 친구가, 아이들 친구가 영어를 잘하나를 확인을 해봅시다. 요즘 영어 절평이라면서요, 그렇죠? 요즘 수능 영어? 저 때는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친구가 영어를 잘 알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3이 영어로 뭡니까? 3잖아요. 이 친구한테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이 친구한테 3라고 얘기를 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가 나한테 3이라고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그 0단어 3를 알고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친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3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무려 우리한테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이전까지는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그때그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빨강색으로 뭔가 4줄짜리, 넉 줄짜리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네임 에러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임 이름이잖아요. 에러 오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하든가 과제 하든가 할 때 이런 식으로 빨강색 오류 메시지를 자주 구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오류 메시지 구경할 때 파이썬 동네에서는 가장 마지막 줄 가장 왼쪽에 무슨 단어가 적혀 있나를 구경해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과 관련한 오류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름, 네가 지금 적은 그 단어 3는 not defined래요. 내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어입니다라는 걸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친구는 3라는 단어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뒤에다 사족을 다는데 Did you mean true? 하고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 영어 진짜 못하는 놈, 철자도 틀리냐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훈수를 두는데, 일단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마 이 친구는 true라는 단어는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 저 사람이 잘못 적은 건 아닌가라고 우리한테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rue, 뭐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일단 우리는 지금 true라는 걸 적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3라는 단어를 적고 엔터를 쳤을 때 이 친구가 아, 당연히 3는 3이지 하면서 3이라고 답변을 해주길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3를 모르나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3라고 말했을 때 이 친구가 아, 당연히 3이지 라면서 3이라고 응답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지금 3란 단어를 몰라요. 그게 3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나는 저 친구한테 3라고 말했을 때 제가 3이라고 답변해 주길 희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죠.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한테 우리가 알려주는 거를 또 다른 목표로 가져간다 봅시다. 이 친구한테 네가 지금 방금 전에 처음 켜갖고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3는 3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여러분 수학 시간에라든가 등등 여러 번 새로운 단어를 도입을 한다라든가 하는 상황을 자주 적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 동네에서도 딱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3는 3이야 라고.
적고 엔터를 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3는 3이야 라고. 엔터를 칠 때 과연 이 친구는 우리한테 뭐라고 반응을 할 것이냐. 1번, 제가 몰랐는데 새로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메시지를 출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3는 3이잖아요. 본인이 새로 알게 된 사실인 그 3이란 거를 파란색으로 반응으로써 보여줄 것이냐. 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엔터 쳐볼게요. 엔터를 치면 놀랍게도 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그때 덧셈 결과라든가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준다라든가 하다못해 못 알아먹겠어요. 제가 모르는 단어인 것 같아요 라고 오류 메시지를 그때 따박따박 뱉어줬어요. 근데 지금 요 한 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그냥 꺽쇠 3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적은 한 줄이 무시당한 거냐? 얘 그냥 읽고 그냥 내다 버린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THRE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이제는 우리한테 3이라고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나오게 돼요. 자, 아까랑 똑같은 글자들을 적고 5글자를 적고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는 꺼지라고 했어요. 오류가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3 더하기 5 엔터를 언제 치든 간에 걔는 항상 우리한테 8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치든 3번을 치든 10번을 치든 나중에 치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를 찾으면 이제 요 한 줄 적을 시점이랑 요 한 줄 적은 시점 그 사이에 있는 이 한 줄이 아마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 3는 3하고 엔터를 쳤을 때 비록 그 당시에는 이 친구가 우리한테 아무 답변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뒤에서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뒤에서 그래 3라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새로 튀어나왔구나. 근데 그게 3인가 보다라고 뒤에서 일종의 메모를 해둔 거예요. 새로 배운 단어 3 그거의 의미 3과 같은 느낌으로 뒤에다가 적어놓은 채로 작업을 끝내고 우리한테 꺽쇠 3개를 다시금 보여줬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3하고 엔터를 치면 이 친구가 아는 단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리 적어놨었던 그 숫자 3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3를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영어 단어의 마스터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친구는 우리한테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다시금 꺼지라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내 사전에 5란 없다와 같은 느낌으로 이름과 관련된 오류를 뱉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5랑 비슷한 단어 딴 것도 역시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한도 안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런 형형색색의 파란색 또는 빨강색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어쩔 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해서 진짜로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짝 순서가 조금 꼬인 것 같은데 살짝만 과거로 돌아가서 자 방금 전에 우리 3 더하기 5 해봤잖아요. 8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잖아요. 이 친구가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수학 잘해요. 영어 처음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알려주면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친구예요.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3 더하기 5라고 적으면 우리한테 8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아래에서 보면 3는 3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이랑 5랑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8이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목표가 다시금 3과 5를 더한 결과를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3 더하기 5라고 적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키보드 5를 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딸꾹질이 나가지고 5를 누르지 않은 채로 엔터키를 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 원래 목표는 3과 5를 더한 결과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키보드로 치고 엔터키 치기 직전에
O를 적었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채로 엔터를 치는 겁니다. 과연 이 친구는 우리한테 뭐라고 반응을 할 것이냐? 1번 아, 왜 그때 딸꾹질을 하고 앉았던 거야? 하면서 우리한테 8이라고 답변을 해준다. 왜냐? 우리 원래 목표가 3 더하기 5를 하는 거였으니까. 2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자,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그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같진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조금 더 적나라한 빨강색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수업에서 다양한 오류 메시지들을 구경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두 번째 오류 메시지, 아까 처음에는 이름과 관련한 내가 사전에 등록돼 있지 않은 내 사전에 없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모르는 겁니다 라고 네임 에러를 뱉었다면 이번에는 syntax 에러라는 걸 뱉는 걸 볼 수 있어요. syntax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영어 시간에 그램마라는 단어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제 문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그램마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뭐 조동사니 동명사니 막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V 뭐 A 하면서 막 조합 같은 거. 자, 그램마는 조금 이제 좀 사회 문화적인 느낌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언어 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사회적인 동의 하에서의 문법이라면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신텍스는 그거보단 좀 더 기계적인,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긋난다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그런 느낌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invalid syntax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는 3 더하기 5 세 글자 적고 엔터키 친다면 내가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건데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3이랑 5를 더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8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키를 쳐서 그 친구가 그 두 글자를 확인을 했을 때는 이 친구는 아,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데 라는 게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마도 5를 치려고 했겠지라고 지 맘대로 가정을 해가지고 3이랑 5를 더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여기 적혀있는 대로만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규칙 하에서는 이 3 더하기 두 글자만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이 친구한테 뭐를 시키고 싶다, 뭐를 적어야겠다 할 때는 꼭 한 글자라도 빼먹지 않고 내 목표에 맞게 따박따박 잘 적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3 더하기 5를 역시나 적고 싶었어요. 근데 3을 적으려고 할 때 하필이면 고양이가 발을 밟아가지고 3을 적지 않은 채로 엔터키를 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도 우리 목표는 지금 8이라는 파란색 글자를 보는 거예요. 엔터키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엔터키 치면 무려 5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선 왜 5라고 얘기를 했냐를 질문을 한다면 일단은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저렇게 적었기 때문이다라 말하면 일단 정답이기는 해요. 이 친구는 플러스 5 이렇게 두 글자만 놓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음수 5, 마이너스 5가 아닌 양수 5를 지금 요구하는 건가 보다, 적어놨나 보다라고 판단을 해서 플러스 5를 자기 손에 쥐게 됩니다. 근데 사실 플러스 5는 그냥 5라고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사를 할 때는,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응답을 할 때는 플러스 5랑 동등한 의미를 갖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한 표현인 그냥 5 한 글자를 반응으로서 보여줬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 원래 목표는 5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원래 목표는 3이랑 5를 더한 결과인 8을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진짜 수학 1도 모르는 사람인데 3 더하기 5를 진짜 몰라가지고 이 친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엔터키를 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놓고 그 사람은 파란색인 숫자 5를 이제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잘못된 사실을 자기 머릿속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 3이랑 5랑 더한 결과는 5구나 라고 들고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요 위에처럼 오류 메시지를 뱉어주는 게 더 안전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오타를 낸 게 맞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오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냥 동작을 해버린 거예요. 적혀있는 그대로 그냥 작업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기서부터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더 큰 스노우볼이 굴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오타를 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더하기 빼기 나중에 수십 번, 수천 번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진행하는데. 그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오타를 내놓은 걸로 인해서 다른 결과가 몰래 들어가 있고 그 다른 결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다른 작업들이 전부 다 오작동을 최소한 우리 목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뭔가를 적고 엔터키를 치기 전에 다시금 내가 제대로 잘 적었나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오류 확인해 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 더하기 5 하면 이 친구 0.6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구경해 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3 나누기 4하고 엔터를 치면 이건 뭐가 나올까요? 4분의 3이니까 이번에는 0.7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큰 숫자입니다. 3 더하기 3 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일단 분자분모 똑같죠. 통분하면 1분의 1 나오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 친구는 우리한테 0.0까지 해갖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밀도가 좀 챙기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나누기 2 하면 얘는 1.5가 될 거고 3 나누기 1 하면 3.0이 될 거고, 그럼 이제 3 나누기 0 하고 엔터를 치면 과연 얼마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3을 0으로 나눈 결과는 얼마입니까? 일단은 이제 중학교 시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선을 긋고 시작하죠.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라고 상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계산 불능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뭐 극한 같은 거를 배웠다라면 뭐 이게 무한대입니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요 파이썬 친구는 뭐라고 답변하냐? 3을 0으로 나눈 결과 알려줘 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전에 본 적 없는 세 번째 새로운 오류,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걸 우리한테 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도 똑같아요. 너 지금 0으로 나누기를 시도해서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우리한테 반론을 지금 내뱉는 걸 볼 수 있어요.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얘는 지금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수를 나누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모가 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파이썬은 이런 전용 오류를 뱉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전용 오류를 뱉도록 설계되어 있냐는 조금 재밌는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나눗셈 있잖아요. 일단 우리 컴퓨터는 지금 사치 계산을 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때 나눗셈을 처음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73 나누기 5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73 나누기 5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뭔가를 씌워 놓고 왼쪽에 5를 적어 놓은 채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숙제가 나가는 겁니다. 집에서 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나누려는 수 7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랑 요 한 글자씩을 비교를 할 거예요. 한 자릿수씩. 그래서 7은 5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을 적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1을 해서 5를 아래에다 적고 그 다음에 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뺄셈을 해요. 2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이 남아있으니까 3을 내려서 다시 적어요. 그럼 이제 23을 5로 나눌 겁니다. 해서 4를 적고 20이 나오고 3이 남게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여기까지 하면 나눗셈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73을 5로 나눈 몫은 14고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제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붙인 채로 다음 작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6 하면은 30이니까 뺄셈을 한 결과가 0이 떠서 거기서 이제 나눗셈이 끝나게 됩니다. 73을 5로 나누면 14.6이 나옵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저는 지금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지금 나눗셈을 할 때 실제적으로 무슨 작업을 했냐를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곱셈과 뺄셈을 했어요. 초등학생들은 나눗셈 할 때 곱셈과 뺄셈을 합니다. 자, 여러분 대학생들은 지금 그러지 않겠죠? 73 나누기 5 한다.
그럼 양쪽에 2 곱해갖고 그냥 146 나누기 10 해갖고 그냥 소수점 하나 찍어갖고 그냥 바로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은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연산으로 돌려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곱하기 2 하는 것도 곱셈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실습실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도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꽤 비싸죠. 아무튼 간에 그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들도 나눗셈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친구들도 초등학생들이랑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뺄셈을 통해서 나눗셈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3 나누기 2를 한다 치면 오른손에 13을 들고 왼손에 2를 든 채로 13이 2보다 크네. 그러면 13에서 2를 빼는 거예요. 툭 빼면 11이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몫은 1이구나라고 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계속 2를 빼요. 언제까지? 내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숫자가 왼손에 들고 있는 나누려는 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래서 6번 툭툭툭툭 하면 여기에 1이 남을 것이고 따라서 거기서 이제 몫은 6이요 나머지는 1입니다라 말할 수 있어요. 또는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더 해가지고 5번을 더하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0.5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문제는 오른손에 13을 들고 있고 왼손에 0을 들고 있는 채로 나눗셈을 시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컴퓨터는. 13에다 0을 빼요. 그럼 13이 남았죠. 13은 0보다 크잖아요. 몫은 1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0을 뺍니다. 여전히 13이 남고 몫은 2가 돼요. 몫은 1000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컴퓨터는 절대로 자력으로 0으로 나누기를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 절대로 내 오른손에 들고 있던 13은 0보다 작아질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나눗셈을 수행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런 0으로 나누기를 만약에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시도를 했다. 방금 전처럼 3 나누기 0하고 엔터를 쳤다.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암살 시도로 받아들입니다. 날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파이썬 같은 동네에서는 그거를 미리 검사를 하는 장치를 마련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나누기, 분모가 0이다를 판단을 하면 절대로 나눗셈을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너 지금 나 죽이려고 했지 꺼져 하면서 빨강색 오르 메시지를 뱉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다가 디바이드 바이 제로, 뭐 버닝, 뭐 액시던트 막 이런 거 검색하면 수많은 컴퓨터들 막 진짜로 불타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옛날 컴퓨터들은 진짜로 0으로 나누기 해서 뺄셈 열심히 하다가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진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전용 오류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스마트한 거죠. 본인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그런 방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 반사하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중에 또 다양한 것들 구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수학 잘하는 친구입니다. 영어 아는 단어가 몇 개 없는 채로 스타트하긴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친구한테 나 지금 이런 거 추가로 필요해. 너 이것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단어를 학습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내가 아는 단어다 라면 내가 알아둔 그대로 필요한 걸 가져와 가지고 다음 작업에 활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중간중간 우리는 지금 3가지 오류를 구경했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다양한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실행하면 이거 개 망할 것 같은데 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빨간색 오류 메시지를 뱉어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다재다능한 친구다라는 걸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우리 수업 지금 1년 반 3종 세트 여정을 스타트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 학습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언제 갖는 게 좋을까요? 일단 9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절반 치면 한 11시 45분 정도죠. 지금 11시 25분이니까 지금 뒤에 정리 슬라이드 정도 해두고 일단 한번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3을 적고 엔터키를 쳤더니 우리한테 똑같이 3이라고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는 조금 덜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뭔가 파란색으로 답변을 하든 빨강색으로 오류 메시지를 뱉든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다시금 꺽쇠 3개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커서를 또 깜빡거립니다. 아, 방금 전 건 다 끝났고 이번엔 다음에는 뭘 하면 좋을까와 같이 우리한테 또 물어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또 적고 엔터 치면 또 이번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씩 적어가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뭔가를 그런 일종의 상황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인터랙티브하다라고 불러요. 인터랙티브를 형용사처럼 쓰는 셈인 거죠. 인터랙티브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일단 액티브하다가 무슨 뜻인가요? 액션, 액티브하다. 반대말에 이제 패시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뭔가 좀 활동적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라는 단어 이제 뭐 들어본 적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인터인 거예요. 인터는 무슨 뜻입니까? 인터체인지 막 IC 막 그런 거 이제 교통방송 같은 걸 라디오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교차로 같은 뜻이잖아요. 나들목이라고 우리 순화해서 표현하죠. 여러 도로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상황에서 A 도로 타다가 B 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라는 단어는 일종의 쌍방폭행 같은 느낌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한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쟤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가 말할 수 있고 그 상대방에 해당하는 요 아이들이라는 친구도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현장 학습 상황은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해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인터랙티브를 일종의 명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쓰는 게 가능합니다. 형용사를 명사처럼 충분히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요 인터랙티브라는 친구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파이썬 인터랙티브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하얀 창 뒤에 있는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제공하는 일종의 모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우리랑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드 자체를 인터랙티브라고 그냥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거, 아, 나 지금 3이랑 5랑 더한 결과 너무나도 궁금한데 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적고 엔터키 치면 바로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켜서 보고 있었던 이 창 자체의 제목은 아이들 프로그램 이름이죠. 그 다음에 쉘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쉘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조개 껍데기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화창 같은 느낌. 여러분 뭐 도스 창이라는 거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윈도우 쓰는 친구들 까만색 창이죠. 그런 것도 쉘이라고 부르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친구도 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런 도스 창 같은 게 아니라 파이썬을 알아먹을 수 있는 파이썬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쉘이라는 단어는 그런 창 자체에 붙는 명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단어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쓰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인터랙티브 내지는 그냥 하얀 창이라고 부를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다크 테마 쓰셔도 됩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띄울 거니까 밝은 테마 할 거고 일단 하얀 창이라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본인이 들을 준비가 될 때마다 꺽쇠 3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살짝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랙티브는 하나씩 시키는 모드예요. 우리가 열심히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 뒤에 숨어 있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우리가 방금 전에 엔터키 치기 전까지 적어놨던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줘요. 덧셈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단어를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배워놨던 단어를 토대로 결과를 말해줄 수도 있고 또는 꺼지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인터프리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단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단어 인터프리트를 동사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하나씩 읽고 작업을 수행한다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프리터는 그런 인터프리트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의 파이썬 코드를 적어놓은 한 줄을
얼마든지 해석해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해주는 친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역사적인, 문화적인, 약간 교양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터 쳐서 하나를 보내면 그 친구는 그 하나를 보고 이번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요럴 때 다루는 하나, 그 유닛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문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방금 전에 적었던 게 엔터 치면서 적었던 게 그게 각각 하나하나 어엿한 문장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 또한 이런 문장을 읽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execute라고 불러요. 이건 동사죠.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실행을 누가 하냐라고 질문하면 사람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3 더하기 5 엔터 쳐놓고 우리가 덧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뒤에 숨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실행을 해줍니다. 우리가 적은 문장에 대한 실행을 해줘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단어만 눈에 익혀두고 여기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우리가 3 적고 엔터키 쳤더니 똑같이 3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5 엔터 적었을 땐 3 엔터 칠 때와 다르게 5라고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항상 반사를 하는 게 아니라 3 더하기 5 세 글자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덧셈을 수행해서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8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아무것도 우리한테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고 싶을 때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3는 3이야 하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한테 아무 반응도 안 했다고 해서 진짜로 뒤에서 아무 일도 안 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쩔 때는 빨강색으로 영어로 오류 메시지를 대신 보여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문장,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 그 내용에 따라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문장을 이번에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실행의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문장을 실행할 때 그 문장에 무슨 글자들이 어떻게 적혀 있냐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단한 현장 학습을 진행했지만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시키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학기 우리 수업 끝나고 다음 학기에 아마 뭐 인공지능의 이해인가 그런 느낌의 수업을 이제 수강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는 일종의 이론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과제를 낼 때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서 요 인공지능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라고 과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2학기에 가서 그 수업 들으면서 여전히 새로운 목표, 이번 수업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써서 마지막 엔터를 쳐가면서 작업을 수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실행하는 시점, 그러니까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 내지는 실행이 끝난 직후 시점에는 이 친구가 별다른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적어 놓기만 했다면 우리 목표 그대로 하얀 창 뒤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살짝 요약을 하면 자, 이런 느낌으로 오류 메시지를 3가지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얼마든지 오류 메시지를 뱉도록 돼 있고 사실은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오류 메시지를 빨강색으로 칠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오류 3가지 확인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텍스 에러, 문장의 구성 요소가 불충분해서 이거 지금 나보고 뭘 하라는 건지가 감이 안 온다. 내지는 이 사람이 지금 문장이랍시고 적은 건지 아닌 건지조차 구분이 불명확하다 하면 신텍스 에러를 뱉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안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아직 모르는 단어가 적혀 있을 때는 네임 에러를 뱉도록 돼 있어요. 지 맘대로 3면 뭐 7이겠지 이런 식으로 막 지레짐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매우 스페시픽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지금 발생했고 네가 지금 나를 암살하려고 했다와 같은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만 내뱉는 전용 오류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안에서 한 학기 동안 이것들 말고도 한 2가지 정도의 새로운 오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등장할 법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파이썬 동네 과제하다가 프로젝트 하다가 수많은 빨간색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범인은 납니다. 내가 문장을 잘못 적었기 때문일 거예요. 따라서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방황하거나 할 필요 없이 일단 그걸 해결은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고쳐 적어야 됩니다. 그때 그 빨간색 오류 메시지의 가장 마지막 줄에 가장 왼쪽에 무슨 단어가 적혀 있냐에 일단 집중을 해주세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오타를 내서 문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였구나. 내지는 지금 여기에 5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떴네. 그러면 그 말은 5라는 단어를 알려주는 문장을 실행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빼먹었거나 아니면 어디다 적어놔야 되는데 완전 이상한 곳에 적어놨거나 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name error라는 단어만 보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짤막한 설명만 보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속속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요 정도 구경해봤고 지금 35분인데 요 뒤에 거를 우리는 쉬는 시간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별거 없었죠. 현장 학습.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요거를 지금 우리의 공동 지식으로 삼고 이제 조금씩 한 겹씩 올려가면서 좀 더 두툼한 한 학기어치 베이스 라인을 한번 같이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5분인데 여러분 몇 분 쉬고 싶습니까? 아, 그래, 이거 살짝 얘기할게요. 우리 파이썬 수업이 이제 3반이 생겼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제가 이번 학기에 파이썬 수업을 하나, 둘, 셋, 넷, 4개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수업에서 예를 들어 중간에 물어보는 친구가 많이 있고 막 잘 안 된다 봐드리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반에서 후반부 끝부분 진행했던 거를 영상을 따와갖고 우리 재생 목록 유튜브 채널에다 잘라서 올려둘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일단 여러분 점심도 드셔야 되니까 시간 맞춰갖고 퇴근을 하고 대신에 다음 주 수업 오기 전에 옆반 거 이렇게 잘라서 올릴 테니까 구경해보고 등교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시스템이 우린 일단 가능한 거예요. 최소한의 뭐라 그래야 될까?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들,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한텐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미적 점수를 높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지금 손 들고 질문하면은 퇴근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수업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생겼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그걸 해소하고 싶다 할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저한테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물론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구경을 해봤고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 듣고 앞으로 프로그래머로서 또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로서 성장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됐다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쉬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는 내 첫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그 꺽쇠 3개 나오는 아이들 창 있잖아요. 인터키브에서 컨트롤 N을 한번 눌러보세요. 맥 쓰는 친구들은 어쩌면 커맨드 N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 노트북에 컨트롤 키가 없다. 술 먹고 후려쳐가지고 컨트롤 키가 빠져있다라면 이 파일 메뉴 여시면 뉴 파일이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시면 무려 언타이틀드라는 이름의 타이틀이 달려있는 그 다음에 뭐 꺽쇠는커녕 거의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메모장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촐한 창이 뜨면 성공이요. 이런 느낌의 창이 뜨면 우리가 이 작은 창, 새로 뜬 창에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채워 넣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이니까 지금은 일단은 직접 키보드로 한번 이 내용을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지금 막 형형색색으로 글자들 칠해놨는데 색깔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색깔은 우리가 키보드로 이런저런 내용 치다 보면 아이들이 알아서 적절한 색을 입혀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좀 불그스름한 거 하나 적어보시고 그 밑에 적당히 엔터 치고 프린트 괄호 열고 따옴표 해서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보라색으로 바뀌고 녹색으로 바뀌고 할 겁니다. 다 적은 친구들은 일단은 뭐 국민 단축키죠.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건 저도 한번 같이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 PPT의 주인이니까 긁어갖고 다 했어요. 완전 개치사죠. 아무튼 간에 전 작성이 끝났습니다. 컨트롤 S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늘 보던 그런 저장창 뜨고 막 이상한 폴더를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여기 구석에 숨어있는 걔로 가지 마시고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파일 이름 적당히 자유롭게 저는 그냥 헬로 월드 정도로 치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엔터를 치면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원래 언타이틀드 적혀있던 곳에 이 파일 helloworld.py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얘가 지금 내 C 드라이브 어디에 들어있나까지 알려주고 이게 파이썬 몇 버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나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했잖아요. 바탕화면에 지금 내 파이썬 프로그램 하나 진짜로 저장이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단축키를 하나를 더 누르면 내가 처음 만든 내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축키는 일단 F5입니다. 노트북 쓰는데 F5가 안 눌린다 하면 그 펑션 키랑 F5 눌러야 되는 세팅일 수 있어요. 현재 뭐 다 알고 있죠 그거는. 그래서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진짜 실행이 됩니다. 뭔가 화면에 변화가 올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나를 살짝 눈치채고 아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하고 튀어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F5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 다시 할래요. 이거를 들고 왔어요. 한 다음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3글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냐라 물어보면 인터랙티브에서 지금 파란색 글자가 뜬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꺽쇠 3개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F5를 눌렀더니 이 친구는 나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진행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작성한 .py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반응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우리 지금 적어놓은 내용 전부 다 작업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방금 시킨 거 다 했어. 다음번에 뭐 할까 하고 우리한테 다시 꺽쇠 3개를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한 대로 다만 그게 인터랙티브의 결과가 나오면 성공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은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첫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였나, 방금 적었던 게 어떤 의미를 띌 것이냐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아마도 지금 위에 줄 아래 줄 두 줄에 걸쳐서 우리가 내용을 적었는데 위에 거는 뭐 한국말도 적혀있구만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두 번째 줄 아래에 적어둔 이 한 줄로 인해서 화면에 뭔가가 출력이 된 것 같아요. 프린트, 그 프린터 하면 그 복사기 인쇄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동네에서 프린트하면 보통은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게 출력을 한다라고 보통 한국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일단 이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두 번째 줄로 인해서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가 프린트가 된 건 맞습니다. 출력된 건 맞아요. 여러분이 제 말을 못 믿겠다라면 지금 다운표 안에 다른 내용을 적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다시 한번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내가 이번에 적은 내용이 이번에 F5 눌렀을 때 출력이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한 줄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때 문장을 하나를 우리 목표에 맞게 적은 겁니다. 내 원래 목표가 화면에 이런 거 출력하는 거였다 라면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줄을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쳤다 봐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문장은 전반부에 얘기했던 튀어나온 단어잖아요. 이게 문장이라는 건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그 꺽쇠 3개짜리
인터랙티브로 넘어가서 적고 엔터키를 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눈으로 구경했던 그대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작업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문장이다라는 건 이 한 줄을 제가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 적고 엔터키를 치면 방금 전이랑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인터랙티브도 우리가 문장 하나 적고 엔터키 치면 그 문장 그대로 작업을 수행해 주는 거였어요. F5를 눌렀을 때도 똑같습니다. F5를 눌렀을 때도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적어두고 F5를 누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요 .py 파일 내용을 하나하나 읽고 여기 적혀 있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차근차근 작업을 수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지금 한국말로 적어둔 내용은, 한글로 적어둔 내용은 사실은 여기다 여러분이 무얼 적으시든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요거 말고 딴 거 적고 F5 누른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실행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의 친구들을 주석, 영어로는 커멘트 정도로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어떤 줄 맨 왼쪽에 요 Shift 3 하면 적을 수 있었죠. 요 기호를 적고 스타트를 하면 그 한 줄은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석을 빨강색으로 칠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호 저거 우물정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거 샵도 아닙니다. 사실 샵은 좀 기울여져 있어요. 기울임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기호 자체는 뭐라고 읽냐라 물어보면 넘버 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잘 안 쓰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넘버 사인하고 23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라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요거를 발음을 할 때는 넘버 23 막 이런 식으로 넘버 23과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테스트 23번째 테스트와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넘버 사인이라고 여러분 읽으시면 적당합니다. 샵이라고 읽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넘버 사인이라고 읽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확실한 건 우물정은 아니라는 거. 대충 그렇고 주석이라고 부르고 요 내용은 프로그램 실행에 일단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 두 줄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여기서 살짝 응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서 요 커서라는 거를 깜빡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두 번째 줄 첫 번째 글자인 P보다 왼쪽에서 깜빡거리도록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그럼 이제 한 줄 전체가 음영 처리가 됩니다. 선택이 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컨트롤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한번 눌러보세요. 맥 쓰는 친구들은 커맨드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커서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Shift 아래 화살표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아무 효과도 없었던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법이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 한 줄, 그 문장 하나를 연거푸 두 번째로 적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컨트롤 V 누를 때마다 3개, 4개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우리 수업에서는 복사 붙여넣기, 줄여서 복붙이라고 부를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해본 적 있죠? 뭐 자주 쓰는 단축키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줄짜리 문장 2개짜리 파이썬 프로그램을 일단 만들어 보시고 그 방금 복붙으로 적은 아랫줄에 따옴표 안의 내용을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렇게 마지막 F5를 눌렀을 때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바로 그 실행 결과가 파란색으로 튀어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복사했으니까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세상 안녕 같은 느낌으로 적고 저장하고 F5를 누르는 거예요. 우린 지금 문장 2개짜리 두 줄에 걸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F5를 누르면 방금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두 줄에 걸쳐서
일단 먼저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안녕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두 줄을 걸쳐서 나오냐? 질문하면 자, 아까 전엔 왜 한 줄이었고 지금은 왜 두 줄이냐 질문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답할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두 줄짜리 만들어 놨으니까 프린트 두 번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헬로 월드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안녕 세상 출력하도록 해놨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다라 말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은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단계를 더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위의 문장 원래는 작은 따옴표로 마치고 닫는 괄호 하고 엔터키 쳐서 끝을 냈던 거를 그 오른쪽 거 작은 따옴표 뒤에다 컴마를 찍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and는까지 적고 따옴표를 그냥 두 번을 연거푸 적어보세요. 그걸 괄호 안에다 밀어 넣은 채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럼 이제 아까랑은 역시나 조금 다른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and는 따옴표 하고 저장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and 끝이라는 거잖아요. and는 하고 따옴표를 일단 두 개 적었습니다. and는 마지막은 이걸로 해줬으면 좋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적은 것 같아 보여요. 그거를 염두에 둔 채로 F5 눌러서 파란색으로 어떻게 출력이 되나를 확인을 해보세요. F5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방금 전이랑 다르게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세상 안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이랑 다르게 나왔어요. 사실은 요 이전 타이밍에 and 어쩌고 그걸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정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헬로 월드 출력하고 세상 안녕 출력한 게 아닙니다. 정밀하게 말하면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까지 파란색으로 출력한 다음에 그 뒤에 엔터키를 한 번을 친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세상 안녕을 출력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로 프린트할 때는 다음 줄에 세상 안녕이 나왔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는 우리가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는 따옴표로 해줬으면 좋겠네 라는 말은 마지막에는 엔터키 말고 따옴표로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우리가 콕 집어서 부탁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지정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옴표는 좀 더 다시 보면 자, 얘 봅시다. 세상 안녕 한글 네 글자랑 띄어쓰기잖아요. 그걸 따옴표 안에 넣어놨어요. 얘 이제 한글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일 겁니다. 그다음에 얘까지 지우면 이제 0글자짜리 표현을 우리가 적은 거예요. 프린트를 하되 0글자를 프린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적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and는 하고 지정한 것도 그거예요. 마지막에 0글자만큼을 추가로 프린트하고 끝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뒤에 붙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셈입니다. 이건 저만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음표 같은 걸 적고 F5를 누르면 엔터키를 치는 대신에 물음표 4개를 적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안녕이 출력됩니다. 그럴싸하죠? 지금 우리가 그냥 따옴표 2개 적은 것도 어엿한 우리의 목표대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했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0글자를 내가 희망한다. 아무것도 뒤에 붙이지 않기를 희망한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표출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프린트라는 뭔가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도록 설계가 돼 있나 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엔터키 말고 띄어쓰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물음표를 대신 적었으면 좋겠네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적을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적으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비두면 엔터 한 번을 쳐줄 거예요. 그게 싫다? 엔터 0번을 쳐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0글자 어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붙을 우리가 구경을 해봤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친구는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하면 바로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과제하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다양한 글자들을 열심히 치면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나 이거 이전에 적은 적 있는 코드인데
그때랑 비슷한 목표를 지금도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면 가급적이면 복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확실히 잘 동작한다라고 이전에 테스트해본 코드가 있다. 예시 코드라든가 있다. 그 다음에 그때랑 비슷한 목표를 지금 달성해야 된다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일단 복붙을 먼저 해놓고 필요하다면 따옴표 내용물을 조금 바꾼다든가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end, 엔터키 이번에는 안 쳐야 되니까 end는 따옴표와 같이 살짝 고쳐가면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자, 다른 수업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는 뭐 남의 거 베껴 쓰지 말고 뭐 나무위키 복붙하지 말고 직접 보고서 작성해서 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쪽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쪽은 여러분이 직접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당장 적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복붙을 할 수 있고 복붙을 해도 되는 상황이면 복붙을 한다라고 다들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해요.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에 요 슬라이드 보고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매번 .pdf 파일로 해서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중에 이거 한번 쳐보세요 라고 적혀 있는 슬라이드 있다. 그러면은 pdf 파일 그 페이지로 가면 여러분이 쓱 마우스로 긁으면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수업 쉽게 내지는 템포에 맞게 스피드 맞게 따라가시려면 복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살짝 우리가 추가로 생각할 만한 게 우리는 지금 열심히 문장들을 적고 있단 말이에요. 엔터 쳐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붙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체 문장 단위로 달리 보면 방금 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줄 단위로 선택을 해가면서 문장 하나를 통째로 복사해서 들고 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물을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 마우스로 이렇게 끌고 하다 보면 가끔씩 닫는 괄호를 빼먹고 복붙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짤없이 오류가 나는 겁니다. 원래 버전이 아무리 잘 동작한다 하더라도 걔를 세트 단위로 들고 오지 않으면 그 당시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파이썬 특히나 쓸 때는 줄 단위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커서를 맨 왼쪽으로 당기고 쉬프트 위아래 화살표를 써서 진행하시면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복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첫 스타트 잘 끄는 셈이고 아까 그 문장이랑 실행 정도 정리하면 무려 제가 원래 마음먹었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실습 살짝 하면 여러분 집에 가실 수 있고 저한테는 지금 일단 45분이 남아있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꽤나 다양한 문장들을 적어봤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 현장 학습할 때 가장 먼저 적었던 3하고 엔터 친 것조차도 어엿한 유효한 파이썬 문장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은 3하고 엔터 친 파이썬 문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3이라고 응답을 해줬습니다. 반면 이제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랑 3이랑 더하라는 건지 내지는 이게 덧셈을 하는 게 맞기는 한 건지 3세 이상 막 그런 거 의미하는 건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효한 파이썬 문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오류 메시지가 대신 나왔다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방금 전에 봤던 넘버 사인 쉬프트 3 해서 스타트하는 주석 역시나 문장이 아니에요. 걔도 실행의 대상이 아니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주석은 보통 이제 뭐 미래 나라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메시지 같은 거 보여주고 싶을 때 프로그램 실행과 무관한 요 문장이 아니니까 실행과 무관한 일종의 메모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그 실행, execution은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인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파이썬 문장에 대한 실행은 일단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은 일종의 일단 실행은 자동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행해봅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기계라고 간주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법대로 간다면 여러분의 노트북, 여러분의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실행을 시켜보세요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실행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다와 같은
자동사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할 예정이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 실행 두 글자가 튀어나온다 라면 그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거는 여러 문장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현장 학습할 때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인터랙티브를 쓸 때도 매번 꺽쇠 3개 옆에다가 수동으로 문장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마지막 엔터키를 쳐가면서 실행을 해보는 게 가능했었어요. .py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py 파일에 문장을 여러 개를 적어놓고 저장한 다음에 F5를 누르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파이썬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F5를 누르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마치 인터랙티브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혀있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 하나씩 차근차근 문장들을 들고 가서 그에 걸맞는 적절한 실행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살짝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장, 오늘 처음으로 나온 굵은 글씨 단어인데 이 문장이야말로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써서 적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 제목이 내가 적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뭘 적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거의 항상 문장을 적게 될 거예요. 가끔 주석을 적거나 하게 되겠지만 과제한다라든가 자, 여러분 이제 과제 출제됐다 생각해 봅시다. 프로젝트 한다 생각해 봅시다. 내 옆에다 핸드폰 이렇게 동영상 찍기 버튼 눌러놓고 열심히 작업을 해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동영상 쫙 찍어보고 그걸 이제 뒤에서 나중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때는 뭐하고 저때는 뭐 했나 할 때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키보드를 칠 때 보통은 어떤 이 전체 파이썬 프로그램의 특정 문장을 적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문장을 적는 행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오늘은 굵은 글씨 단어가 2개가 나왔어요.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문장 내용을 가지고 적절한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여기선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문장이야말로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적는 거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엔 이제 또 많은 굵은 글씨 단어들이 튀어나올 건데 그것들 중에 몇몇은 여러분이 직접 적는 거일 수도 있고 몇몇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굵은 글씨 문장, 일반 명사가 아닌 프로그래밍 동네의 굵은 글씨 문장,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그 꺽쇠 3개 옆에 그러니까 인터랙티브에 적거나 아니면 .py 파일에 적음으로써 완성되는 뭔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예를 들면 따옴표 안에 뭐를 채워서 넣을 거냐, 괄호 안에 뭐를 추가로 적을 거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언제 실행될 거냐,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실행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할 거냐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 때도 결국은 여러분이 문장을 적을 거예요. 다만 그 새로운 목표에 걸맞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을 적어가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숭고한 행위를 영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전반부에서 2가지 문장 적는 방법을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조금 이따 실습 시간에 2가지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목표일 때는 이런 문장 적으면 돼요. 저런 목표일 때는 저런 문장 적으면 돼요와 같이 나중에 정리를 해보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그거의 편린을 실습을 통해서 간략하게 읊어보고 다음 시간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원래는 제가 여기서 중간 쉬는 시간을 맞이하려는 목표였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일단 지금 쉬어야 됩니까? 아니죠.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알았어요. 자, 일단은 가급적 우리 전반부에 최대한 땡길 예정이니까 조금 그나마 지금이 수업 듣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2호학번 친구들 요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ECC 타 죽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경험해봤거든요. 사망하는 줄 알았어요. 꼭 저 지금 반팔이잖아요. 전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 막 뭐 후드 입고 온 친구 있고 막 재킷 입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좀 가볍게 하고 대신에 뭐 패딩 같은 거 걸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땡겨서 진행하는 게 그나마 건강할 거예요. 아무튼
안 쉬고 바로 이어서 실습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매주소 후반부는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단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전반부에서 그거에 대한 정리 슬라이드까지 같이 구경하고 딱 끝맺음을 가져가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실습에서는 앞에서 배운 것만 갖고 뭔가 만들면 흥이 안 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추가로 도입해서 이전과는 다른 좀 더 복잡한 목표를 같이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퇴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실습 시간에 2주차 실습 시간에 그때 새로 등장한 걸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거나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따로 필기를 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실습 시간에 처음 등장한 건 반드시 그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의 이론 시간에 전반부에 별도의 슬라이드에서 정식으로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따라서 실습은 말 그대로 실습, 현장학습 다시금 느낌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서 이렇게 실행된다고? 요거 재밌네. 다음 주에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구경할 수 있겠구나와 같이 홀가분하게 구경하고 퇴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만 이제 복습, 그러니까 미리 막 필기하거나 막 내가 실습 뭐 했다라는 기록으로 남길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자, 우리 지금 2주차잖아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시작한 친구들은 요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학기에 요걸 진행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완전 초창기 레벨 1일 때에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가 내가 느꼈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뭐 평균 연령 우리 평균 연령 막 120세 막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100년 동안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들이 이제 매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간직하는 느낀 점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2주차 느낀 점 적는 곳 해가지고 과제랍시고 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요 실습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거 집에서 살짝 해보시고 그때 들었던 감정을 여러분이 살짝 마치 일기장 적는 느낌으로 소회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2주차, 3주차 막 이제 슬슬 튀어나옵니다. 3월 말쯤 되면 살려주세요라든가 나는 감자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적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그런 감정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주차, 15주차 돼가지고 이제 우리 게임 예쁘게 만들어서 최종 버전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똑같은 사이버 캠퍼스에 내가 3월 달에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었나를 돌아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순수하던 지금은 타락했지만 아무튼 간에 순수하던 시절에 나의 감정을 돌아보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낀다든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 적을 때는 일단 요 느낀 점은 과제랍시고 해놓긴 했지만 막 여러분의 느낀 점이 어떻냐에 따라 점수를 차등 지급한다든가 그딴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한이 잡혀 있긴 하지만 안 낸다고 해서 막 감점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현재 느낀 점 있는 그대로 한번 글로써 한국말로써 표현을 한번 해보고 한 주 한 주를 넘어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재미있을 테니까 이번 주도 그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필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실습은 오늘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이후에 반드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요 .py 파일 다시 띄워서 요거 재탕을 해가지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 혹시나 몇몇 친구들은 어쩌다 보니까 요 창을 X 버튼 눌러서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하더라도 이걸 닫은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한다고 해서 방금 봤던 그 하얀 창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냥 검은 창 이상한 게 막 뜨다가 바로 그냥 퇴근합니다. 즉시 퇴근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의 현재 목표가 이 .py 파일 다시 열어서 내가 코드 작성 다시 하고 싶다 할 때는 윈도우스 11 기준으로 얘를 쉬프트를 누른 채로 우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옛날 그 우클릭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에 Edit with idle이라고 메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메뉴 잘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3.13 쓰고 있잖아요. 3.13 골라서 엔터키를 쳐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늘 봐왔던 그 하얀 창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Edit with idle이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이제 차선책으로 그냥 평소처럼 인터랙티브를 먼저 켜시고 파일 메뉴에 오픈을 눌러서 바탕화면을 찾고 거기서 내가 저장했던 .py 파일을 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더블 클릭은 안 먹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이 파일에는 문장이 총 2개가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F5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메시지 2개가 연이어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지금은 2개 있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랑 세상 안녕이 사실상 동시에 출력되고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F5 누르면 거의 즉시 느낌표랑 세상 안녕이랑이 거의 즉시 한꺼번에 지금 뜨는 걸로 여러분 눈에는 관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지금 이 두 문장은 동시에 실행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위에 적어놓은 문장을 먼저 실행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서야 아래 문장을 실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못 믿겠다면 방금 배웠던 복붙을 살짝 과도하게 사용해서 진짜로 우리 앞에 있는 노트북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각각의 문장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실행한다는 걸 체감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얼마나 강력하냐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지금 2개 있잖아요. 2줄을 선택해서 복붙하면 4줄 되죠. 4개 전체 선택해서 복붙하면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256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256개 이상 부풀려서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F5를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Shift 키랑 위아래 화살표 써봤잖아요. 일단 커서는 위아래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Shift하고 왼쪽 오른쪽 하면 당연히 글자 단위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아래 할 때는 줄 단위로 한 줄씩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hift랑 아래 화살표 하면 줄 단위로 선택을 하는 거고 오른쪽 왼쪽 하면 글자 단위로 선택을 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Shift 키 말고 다른 걸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지금 그래요. 헬로의 H에 커서를 갖다 댄 채로 이번에는 Shift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웬걸 E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W까지 커서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하면 이번에 AND의 E, 이번엔 프린트의 P, 이번에 세상의 세, 안녕의 안 같은 느낌으로 커서가 점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컨트롤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소 단위인 글자 단위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컨트롤 눌렀을 때는 그거에 상위에 해당하는 단어 단위로 커서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왼쪽 오른쪽 글자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오래 가야 된다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큰 범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컨트롤이랑 쉬프트를 둘 다 누른 채로 오른쪽 화살표를 하면 이제는 단어 단위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전에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자, 일단은 예시를 위해서 저는 한 8개 정도를 만들어 두고 대충 가운데 엔터 키를 한번 쳐볼게요. 자, 위아래 화살표는 기본적으로는 줄 단위, 최소 단위가 줄 단위예요. 로 왔다 갔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하고 아래 화살표를 하면 이제 그 줄 단위의 상위에 해당하는 소위 문단 단위로 여러분이 커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Shift까지 눌렀기 때문에 문단 단위로 통째로 여러 줄을 선택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칠 때 내가 지금 이 8줄은 한 통속이다 하면 중간에 엔터키 막 빈줄 넣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적은 다음에 예를 들면 맨 윗줄에 커서 갖다 대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얘는 이제 16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하면 32줄, 64줄, 128줄, 256줄 같은 느낌으로
컨트롤 쉬프트 위 화살표 하면 쭉 전체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고 그 전체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2번 하면 2배 뻥튀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256줄이 맞냐? 손으로 세는 건 너무 귀찮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커서 맨 밑에 깔려 있을 거고 이때 256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저는 141이긴 한데 자, 커서가 깜빡거릴 때 요 코드 치는 창, 하얀 창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ln 얼마, 콜 얼마 같은 느낌으로 숫자를 2개를 보여줄 거예요. 얘가 지금 커서가 몇 번째 줄, 왼쪽으로부터 몇 번째 칸에 있나를, 몇 칸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나를 우리한테 표시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잴 때 지금 여기는 몇 번째 줄이지 플러스 맨 윗줄은 몇 번째 줄이지를 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을 뺄셈을 하면 이제 내 지금 복붙 열심히 하고 있었던 코드 덩어리가 몇 줄짜리인지를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정갈하게 한번 해볼게요. 259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대기 줄 첫 번째 문장은 3번째 줄이 되는 거니까 뺄셈하면 256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F5를 그냥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을 띄웁니다. 너 지금 저장 안 하고 F5를 눌렀는데 프로그램 실행하라고 시켰는데 이거 저장 먼저 하고 실행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는 .py 파일을 붙잡고 실행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실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저장하고 실행하는 거가 목표였으니까 그냥 엔터키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저장을 먼저 하고 실행을 해줘요. 그랬을 때 여러분 컴퓨터가 요 256개의 문장을 실행하는데 몇 초가 걸리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은데? 잠깐만요. 약 0.8초 정도가 지금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전 지금 태블릿 쓰고 있거든요. 0.8초입니다. 자,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본인 노트북이 문장 256개 실행하는데 예를 들면 0.2초밖에 안 걸린다 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돼요. 본인 혼자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막 30초 걸린다 그러면 저한테 조금 진솔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속도 조금 더 빠르게 해야지 버티기 쉬울 테니까 그렇지 않고 뭐 10초 걸린다 그 정도면 무리 없이 우리 수업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트북으로요. 실습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1초 남짓 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역수를 한번 재봅시다. 우리는 지금 256개의 문장을 실행하는데 몇 초가 걸리나를 쟀어요. 그 반대로 내 컴퓨터는 과연 1초의 문장을 몇 개까지 실행할 수 있나를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그렇긴 한데 요거는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56개가 0.8초 정도잖아요. 그럼 이제 0.2초만큼을 불리면 실행하는데 1초 걸리는 코드 덩어리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적당히 복붙 좀 더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했다라면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는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거기까지 수행한다면 예를 들면 내 컴퓨터는 문장 300개를 1초에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구나 와 같이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절한 숫자를 찾으면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냥 뒤에서 문장 들어오는 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다 끝났다. 다음에 또 무슨 문장 실행하는 거냐 물어보고 또 작업 수행하고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수행하는 그냥 최대한 빠르게 하고 퇴근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 코드 덩어리는 그런 컴퓨터 동네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1초라는 매우 중요한 물리량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1초라는 거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건 그걸 복사 붙여넣기 10번 하면 10초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실행하는데 10초 걸리는 프로그램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복붙 10번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현실 시간 10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적당히 복붙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 놓고 저장해서 이제 뚜껑 닫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제 노트북 열고 오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수업에서 제가 이거 만들어 왔어요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금 관심 갖고 계세요. F5 눌렀을 때 10초 동안 예를 들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커서만 깜빡거립니다.
이거 뭐 하라고 만들어 온 거니? 라고 부모님이 되물으려고 할 만한 그 10초 정도의 타이밍에 갑자기 부모님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감동을 하시겠죠? 자, 그런 느낌의 서프라이즈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현실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좀 잘게 잘라서 응용하면 여러분 그 노래방 막 뭐 코인 노래방 그런 거 가본 적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노래 고르면 박자에 맞춰서 글자들 파란색으로 칠해 준다거나 하죠. 마침 우린 파란 글자로 출력해 주는 아이들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래에 맞춰서 가사를 출력하는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지금 시점에 능히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방 기계 만드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는 금영인가 있었고 또 하나 뭡니까? 그래요. 태진인가 있죠. 아무튼 간에 태진 맞나? 아무튼 간에 그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로 취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 가사 출력하는 프로그램 오늘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1초를 다룰 수 있다. 반으로 자르면 0.5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실행하는데 4분음표만큼 걸리는 코드가 있다. 반 자르면 8분음표, 2배 뻥튀기 하면 2분음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겨요.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스킬들만 가지고는 내 노트북에서 1초 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USB에 담아서 노래방 기계에 꽂아서 실행한다고 그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1초 걸린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방금 전에 256개의 문장을 실행하는데 어떤 친구는 0.8초 걸리고 어떤 친구는 3초 걸리고 했던 중구난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다른 어떤 컴퓨터에 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들고 가서 실행해도 항상 현실 시간 예를 들면 1초에 맞춰서 실행되는 그런 느낌의 코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복부수로는 이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노래방 기계 회사에 취업을 해서 노래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만드신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 두셨어요. 현실 시간과 관련한 예를 들면 실행하는데 3초가 걸리는 문장을 적고 싶을 때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걸 가져가서 쓰세요와 같이 준비를 잘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 두신 현실 속 1초를 비교적 정확히, 비교적 정밀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적을 수 있다면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노래 가사를 출력하는 박자에 맞춰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마크 1, 2, 3 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근데 뭐 그래요. 원래 이게 오늘 실습 최종 목표였고 이걸 검사를 받고 집에 갔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검사를 어떻게 받냐? 자, 이거는 무슨 노래에 대한 가사를 출력할 거냐를 여러분이 정할 거거든요. 다 작성했다. 손을 들면 제가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노래 가사 출력할 거예요 하면 저랑 그 친구랑 같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F5를 누른 다음에. 출력되는 가사에 맞게.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그 있잖아요. 비행기, 나비야, 국민가요죠. 그런 것들하고 쉽게 집에 가는 친구가 있었던 반면 어떤 친구는 그 아웃사이더 노래를 외톨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3시간이 넘도록 집에 못 가는 친구도 있었고 한 친구는 이제 복수 전공인데 작곡가예요. 본인이 만든 노래에 대한 가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랑 같이 부르재요. 제가 그 노래를 알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편하게 집에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만의 노래 골라서 만드는 거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는 빠른 퇴근을 위해서 여러분 아마도 다 알고 있을 학교종이라는 노래의 첫 소절만 학교종이 땡땡땡 정도까지만 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3가지 버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는 같이 해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요 뒤에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조금 이따 소개를 할게요.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막 200 몇 줄이 있잖아요. 얘네 다 지우고 맨 위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우리 목표는 F5를 누르면 학교 종이 땡땡땡을
박자에 맞게. 자, 학교종이 몇 BPM짜리 노래입니까? 아마 120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이랑 교 사이에 0.5초 동안 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4분음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땡만 2배 2분음표만큼 쉬도록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우리 일단 F5 눌렀을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문장이 해야 되는 일은 일단은 화면에 학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 염원을 담아서 일단 이 내용을 헬로 월드 대신에 학을 출력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 and는 여러분이 편하게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띄어쓰기 안 해도 되고 아니면 학 아랫줄에 교가 출력되게 해도 되고 그건 일단 자유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시간에는 학 뒤에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학교 종이 땡땡땡 있잖아요. 복붙을 조금 해서 이렇게 준비해두고 그 다음에 학 뒤에는 교죠. 종이죠. 그 다음에 2죠. 그 다음에 땡이고 땡땡땡 3개는 똑같이 적으면 되니까 얘네는 복붙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학교종 2 뒤에 띄어쓰기를 하고 땡 뒤에는 엔터키를 칠 수 있게 and 어쩌고를 따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학교종이 띄고 땡땡땡 엔터 같은 느낌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우린 지금 학교종 120 BPM 노래가사 그 박자에 맞춰서 각각의 노래가사 글자를 하나하나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 7글자를 출력을 해야 돼요. 우리 보니까 이름이 외국어인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혹시나 학교종 노래를 모른다라면 전혀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 뒤에는 이제 여러분이 뭐 그 있잖아요. K 컬처를 전혀 몰라도 진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땡까지 출력하고 엔터키 예쁘게 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은 것 같으니까 다 적었다 하면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F5 누르면 학교 웬걸 그냥 한 번에 다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컴퓨터는 엄청나게 강력한 친구이기 때문에 막 256개 1초도 안 걸리는 친구인데 7줄 그냥 순간적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버전 코드는 우리 버전 파이썬 프로그램은 우리의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일단 학교 종이 땡땡땡 순서대로 잘 출력되고 있어요. 중간 띄어쓰기랑 엔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됐냐고 물어보면 자, 학 출력은 잘하고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100%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을 출력하는 게 끝난 다음에 거의 즉시 교 출력을 시작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학 출력하는 문장 다음 문장에 교 출력하는 거고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중간에 뭐 커피 마시러 간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우리는 지금 자 이거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여기다가 실행하는데 0.5초 걸리는 문장을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 출력이 거의 즉시 순간적으로 끝나고 0.5초 동안 저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난 직후에 교 출력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 이런 문장 실행하는데 현실 시간 0.5초 걸리는 문장을 적을 수가 있다면 그 문장을 요 학출력, 교출력 사이에 밀어 넣음으로써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교랑 종 사이에도 밀어놓고 해야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그런 문장 내지는 문장들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를 가져와서 남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학 출력하는 거 위에 적당히 엔터키를 친 다음에 자 소문자 I로 시작하는 import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IMPORT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단어를 황금색으로 칠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import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 막 미국에서 그 막 테리프 관세를 지금 뭐 몇 퍼센트를 매기는 우리 철강 25%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입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을 수입을 해와서 꺼내 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포트 적고 그럼 이제
뭐를 수입해 올 거냐, 뭐를 임포트 할 거냐를 뒤에다가 적어주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시간 0.5초와 같은 현실 시간을 다룰 줄을 알아야 돼요. 그 강렬한 염원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타임이라고 적고 엔터키를 침으로써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처음으로 임포트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지금 적은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걸 적는 당시에 우리 목표는 나는 이 프로그램 만들 때 현실 시간과 관련한 남들이 준비해 놓은 기능을 수입해다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둔 채로 여러분 요거 잘 적었다면 일단 저장 한번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학 출력하는 거랑 교 출력하는 문장 사이에 적당히 엔터키 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 타임이라는 뭔가를 써서 우리의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방금 적었던 그 단어 타임을 적고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2초 정도 기다리면 우리한테 영어 단어 목록을 띄워줍니다. 아마도 저 타임이라는 거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 지금 당장 우리가 뭐뭐를 쓸 수 있나를 우리 아이들이 목록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아요. 한번 위아래 화살표에서 읽어볼게요. ASC 타임, C 타임, 데일라이트, GM 타임, 수많은 시간 재는 방법 있는 것 같고 뭐 모노토닉, 퍼프 카운터 막 이런 거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중학교 영어 단어인 슬립이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키로 슬립을 골라주세요. 슬립 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실행은 문장에 대한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는 거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잘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재울 수 있어요. 이 슬립을 쓰면. 그래서 여기는 일단 마치 프린트처럼 일단 여는 괄호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요 슬립이라는 걸 쓰는 방법을 우리한테 노란색으로 툴팁이라 그러죠.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안에 뭐 적으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seconds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초 단위로 우리가 이번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몇 초 동안 재울 것이냐를 지정할 수 있나 봐요. 자, 우리의 현재 목표는 실행하는데 0.5초 걸리는 문장을 적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 0.5라고 적고 닫는 괄호를 쳐주세요. 그러면 0.5초 동안 자와 같이 적어두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복붙해서 교랑 종 사이, 이 사이, 땡 사이, 땡 사이, 땡 사이 마지막 땡 이후에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고 마지막 땡만 2분음표니까 얘만 1.0으로 바꿔둔 채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종, 이, 땡, 땡, 땡 끝 하고 마지막 2분음표까지 착실하게 다 쉬고 꺽쇠 3개가 나오는 것까지 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종 노래 120 bpm으로 멋지게 출력하는 첫 번째 버전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버전은 뭘 만들 거냐? 배속 조정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 현재 버전은 여러분이 언제 F5를 누르든 간에 항상 1배속으로 학교종 노래 가사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번엔 2배속으로 해줬으면 좋겠네. 이번엔 0.5배속으로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마음 먹을 때마다 그때그때 F5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른 배속으로 노래 가사를 출력할 수 있게 요 첫 번째 버전을 고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현재 목표 생각해 보면 자, 주석은 저만 고쳐 적을게요. 1배속 기준 0.5초 걸리는 문장을 여기다 적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2배속이다 3배속이다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0.5초 잠드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배속이면 0.5초 자면 돼요. 2배속이면 몇 초 자야 됩니까? 2배속이면 2배 뻥튀기해서 1초를 자는 게 아니라 거의 역수죠. 반비례해야 되는 거죠. 2배속이면 0.25초만 잠들고 교를 바로 더 빠르게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1배속일 땐 0.5초 0.5, 그다음에 2배속일 땐 0.25, 3배속일 땐 0. 뭐 어쩌고저쩌고와 같은 느낌으로 잠들도록 코드를 고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우리
현장 학습할 때 나왔던 그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 임포트문 있잖아요. 그 밑에 적당히 엔터키를 치고, 자, 이 친구는 지금 시점에 3가 뭔지 몰라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친구는 그 배속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이 친구한테 2배속으로 해야 돼 와 같은 느낌으로 알려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놓고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적당히 이름 뭐 템포 정도로 합시다. 템포는 2하고 엔터키를 먼저 쳐둡시다. 본격적으로 학교종 노래 출력하기 전에 이 친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야, 지금은 2배속으로 해야 된다 와 같이 먼저 알려주고 스타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2배속이에요. 따라서 0.25초만큼 쉬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0.5를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누기 템포를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템포가 2면 0.25초 동안 쉴 수 있고 템포가 0.5면 1초 동안 쉴 수 있고와 같이 반비례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문장을 고쳐서 적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7군데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건 엄청나게 귀찮을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일단 실행 취소를 해주시고 여기서 단축키 하나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컨트롤 키랑 H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Replace Dialog라는 친구가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0.5를 윗칸에 적고 아래칸에 0.5 그다음에 슬래시 템포라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5개 중에 맨 밑에 거 0.5라고 적혀있는 모든 곳을 0.5 나누기 템포로 바꿔줘에 해당하는 Replace All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모든 0.5가 0.5 나누기 템포로 바뀝니다. 뭐 마지막 이분음표 하나만 수동으로 적어주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F5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1초 쉬는 그래서 2배속으로 지금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배속도 되고 내가 이번에는 3배속으로 하고 싶다 4배속으로 하고 싶다 하면 템포는 4로 바꿔서 다시 F5 누르시면 돼요. 더 빨리 끝나게 되겠죠. 10배속이면 훨씬 더 빨리 끝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면 배속 조정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버전은 엄청나게 간단하니까 이거를 하고 가는 게 낫겠죠. 그래도 자, 마지막 3번째 기능은 연속 재생 기능이에요. 지금 우리 만들어 놓은 거는 학교종 노래를 딱 한 번 출력하고 퇴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현재 목표는 학교종이 땡땡땡 해서 출력이 끝나면 다시 학을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3번 연속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건 복붙으로 해결이 됩니다. 복붙 3번 하면 돼요. 10만 번 가능합니다. 2배 뻥튀기 열심히 시키면 10만 번 출력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현재 우리 목표는 그렇게 횟수가 지정되지 않은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내 노트북 배터리 다 될 때까지 학교종 노래를 주구장창 부르는 버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우클릭하면 연속 재생 기능이 있잖아요. 노동요라고 부르죠. 근데 좋아하는 노래 연속 재생하도록 틀어놓고 과제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버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별도로 끄거나 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학교종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목표를 현재 알고 있는 스킬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복붙을 할 때 복붙을 2번 한다 그러면 4배 뻥튀기 되고 복붙을 10번 한다 하면 1024배 뻥튀기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붙을 무한번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무한번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F4를 누르기 전에 저장을 해야 돼요. .py 파일을 C 드라이브에. 문제는 우리 여러분 C 드라이브 지금 아무리 용량 커봤자만 512기가, 1TB, 4TB 이러잖아요. 엄청 큰 용량이긴 하지만 그게 무한대로 .py 파일의 크기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우리가 무한히 학교종 노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복붙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분량을 뻥튀기 하는 걸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2분 음표를 쉬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 학을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써본 적 없는 역시나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여기서 추가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배운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요 학 출력하는 거 위에 커서 갖다 댄 채로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해요. 영어 소문자로 스타트하는데 W로 스타트하는
while이라는 친구를 한번 적어보세요. 역시나 황금색으로 빛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를 적어보세요. 역시나 황금색으로 빛납니다. 자, 이 true 본 적 있죠? 어디서 봤냐? 아까 전에 3하고 엔터 쳤을 때 꺼지라고 오류 메시지 뱉을 때 true는 얘가 알고 있나 봐요. Did you mean true?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알고 있는 단어인 것 같고 아무튼 간에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shift 세미콜론에서 콜론을 찍을 수가 있죠. 온점 위에 점 찍은 콜론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학 출력하는 것부터 맨 뒤에 이분음표 쉬는 것까지를 전부 다 선택해 주세요. 학교종 노래 한 번 출력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문장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키보드에 탭 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저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한 단만큼 소위 들여쓰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드디어 목표를 달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마지막 땡 출력하고 엔터키 치고 이분음표 쉰 다음에 다시 학을 출력하는 거를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완전히 새로운 문장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새로 적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과한 것 같아요. 좀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꺽쇠 3개가 안 나오고 있죠. 그 말은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다시 꺽쇠 3개 보여주면서 다음에 뭐 할까라고 물어보는 친구인데 이 인터랙티브는 아직은 꺽쇠 3개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절대로 꺽쇠 3개를 자력으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짠 코드상으로 이 친구는 연속 재생 기능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컴퓨터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노래 가사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단순 변심을 해서 이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들었을 때는 단축키를 하나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컨트롤 키랑 C를 눌러보세요. 맥 쓰는 친구들은 커맨드 C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컨트롤 C를 누르면 하면서 빨간색 메시지를 뱉었는데 에러는 아니에요. 키보드 인터럽트, 키보드잖아요. 인터럽트는 무슨 뜻입니까? 방해 같은 느낌이죠. 네가 키보드 쳐서 방해받았어. 안 할래 하면서 프로그램 실행은 종료되고 다시 인터랙티브 그 꺽쇠 3개를 띄우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죽어야 됐는데 왜 안 죽지? 계속 배터리 막 57%, 56% 내려가는 거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적당히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연속 재생 기능을 완성했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노래를 하나를 골라주세요. 나만의 노래. 그 다음에 지금 학교종 노래를 한번 출력하는 코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의 노래 그 박자에 맞춰서 그 가사를 하나씩 출력하는 느낌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뭐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저 1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거기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느낀 점을 살짝 다음 주 수업 시간 오기 전에 남겨보시면 일단 우리 첫 번째 본론은 성공적으로 끝난 셈이 될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다. 지금 진행하다가 중간에 놓쳤다라면 제가 이거 영상 주말에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집에서 한 번 더 찬찬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해두고 뭐 출석 못 찍었다 하는 친구들 얘기해 주시고 등등 한 다음에 일단 집에 가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봅시다.